지난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에 새해를 맞아 외식을 하러 4명의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여보, 뭐 먹을래? 우리 딸은 요거? 에이, 너 좀 가만 좀 있어! 이때 식당 매니저 플라베인 카발로는 잔뜩 풀이 죽은 소년을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소년의 얼굴과 팔에 든 거뭇거뭇한 멍자국들이었습니다. 아휴, 아동학대인가 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네.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선 무턱대고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던 중 카발로에게 떠오른 아이디어. 그녀는 곧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괜찮니? 라는 글씨를 적었고요. 소년의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년이 볼 수 있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소년은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구. 이후 카발로는 다시 한번 정말 괜찮니? 라고 적은 종이를 보여줬고요. 소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미심쩍음이 남아있던 카발로는요. 몇 분 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쓴 쪽지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지야 소년은 카발로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포기하지 않은 저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소년의 사인을 확인하자마자 카발로는 곧바로 올랜도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했고요. 와. 이후 소년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경찰 조사 결과 소년은 친모 크리스틴 스완과 양부인 티모스 윌슨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11살 이 어린 소년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보다 무려 9kg이나 적게 나갔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뭐야.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예술가는 카발로를 원더우먼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한 카발로. 그녀는 한 소년을 지옥에서부터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자, 이번 특종 역시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바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만에 무려 20여 명의 노인과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마 유영철. 아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많은 희생자가 났었던. 네네네. 영화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소재로. 맞습니다. 영화 장면을 봐도 무섭더라고요. 특수절도 및 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유영철은 아내 이혼 통보에 분노하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끝도 없이 추락. 출소 13일 만인 2003년 9월 24일 한 대학 교수 부부를 살해하는데요. 이후에도 그는 부유층 노인, 특히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여성을 상대로 수많은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파악,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동안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희대 연쇄 살인마의 등장에 전국이 공포에 떨던 바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돌아오지를 않네요. 당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여성 출장 마사지사들이 휴대폰 끝번호가 동일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는 출장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다고 제보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추격자 거기서 야, 4885. 너지? 진짜 저때 유영철 사건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어요. 당시 제보 전화의 내용대로 또 똑같은 번호로 출장 마사지 요청이 들어오자 경찰은 남성이 있는 곳으로 출동.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희대 살인마 유영철에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용기자가 마사지 도우미를 또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는 제보자의 추가 제보를 받고 용기자와 약속한 약속 장소인 마포구 노고산동 노상에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멈추게 된 유영철의 잔인하고도 엽기적인 살인 행각.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를 막는 중요한 제보가 됐습니다.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주국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응, 바로 바꿨네. 도망 다니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 씨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지난해 4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초라한 행색을 한 두 남성이 한 노숙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을 보살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죠?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갑자기 노숙자들을 신고한 센터 원장 칼리. 아니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신고를 한 거죠? 두 노숙자의 정체는 사실 하루 전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범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성폭행, 납치,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력 범죄자들로요. 자칫 탈옥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탈옥 사실을 한 경찰들은 그 즉시 감시 드론을 상공에 띄웠고요. 경찰견을 대동해 일대를 수색. 그리고 미 연방사국 FBI 투입. 그것도 모자라 미국 육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로 수색을 벌였음에도 탈옥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센터 원장 칼리의 제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하루 만에 탈옥범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센터장 그 칼리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제보자 칼리가 탈옥범들을 알아본 이유는 인상착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은 내복은 죄수들이 입는 내복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입어봤으니까요. 사실 제보자 칼리는 과거 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탈옥범들이 입고 있던 회색 내복이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과거에는 비록 범죄자였지만 새 삶을 살고 있는 제보자 칼리.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를 막고 이웃과 사회를 구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싸워나갈 거예요.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 수사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게. 당시 A 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 나 쩔지? 뭐? 네가 그 해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 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자,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 A 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해커들이 네.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우회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갱스터 제임스 화이티 벌저. 그는 보스턴 윈터 힐이라는 갱단의 두목으로 살인, 협박, 마약 거래 등 범죄 혐의 보고서만 200쪽이 넘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FBI는 1995년부터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잠적한 화이티 벌저를 인터폴과 공조하며 쫓았지만 그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FBI의 수배 명단 1순위에 오른 그의 현상금만 무려 한화 약 22억 1천만 원이었고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수년간 19개의 국에서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6월 화이티 벌저가 모습을 감춘 지 무려 16년 만에 FBI는 드디어 극적으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오, 야, 어째 16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게.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화이티 벌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2011년 FBI는 화이티 벌저의 여자친구 캐서린 브레이그가 함께 잠적했다는 사실에 주목. 16년 동안 찾아 헤맸던 벌저 대신 그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의 나이대인 6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주부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대 현상 수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This is an announcement by the FBI. Have you seen this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for tips leading to Catherine Grieg's whereabouts. She is wanted for harboring James Whitey Bulger, a fugitive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60-year-old Grieg is the girlfriend of 81-year-old Bulger. Call the tip line at 1-800-CALL-FBI. 그 결과 광고를 방영한 지 단 하루 만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캐서린을 본 것 같아요. FBI는 제보 전화 내용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이티 벌저와 여자친구 캐서린을 체포. 자,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화이티 벌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여자친구 캐서린은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도 FBI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19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 범죄자가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부산교도소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아, 기억하죠. 아, 당시 진짜 전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었고. 당시 신창원의 탈옥에 초비상에 걸린 경찰들, 신창원의 연고지는 물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을 수색,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그러다 그가 탈옥한 지 9개월 만인 1997년 10월 15일 경찰은 신창원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다방종업원 전 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경찰입니다. 신창원 아시죠? 눈에 불을 켜고 바로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낌새를 채고 달아난 신창원. 경찰은 허무하게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옥 1년여 만인 1998년 3월 6일 경찰은 신창원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차려진 검문소에서 드디어 신창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창원은 재빠르게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눈앞에서 따돌린 것만 무려 5차례. 국민들은 신창원을 잡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 이건 경찰과 마주쳤는데도 어떻게 도망을 쳤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자, 그렇게 신창원의 행적이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던 그때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야, 이 녹취가 있었구나. 아니, 신창원이 좀 불가능한 맞는데. 인생 사기가 어때요, 아저씨? 거의 신창원이랑 똑같아요. 내가 경쟁자가 있는데. 예. 좀 맞다고 봐야죠.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집안에 운동기구가 있고. 예,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결혼사진이 없더라고요. 결혼 사진이 없어요? 아, 결혼 사진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셨구나. 결국 신창원은 탈옥 2년 6개월, 907일 만인 1999년 7월 16일 수리공 A씨의 제보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이창원 씨 한마디만 해, 한마디.